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동시행항명권은 10년에 3번 쉬고 위험부담은 2,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하지만 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 해제 걔는 반드시 나오게 됐어. 3자 계약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3자를 위한 계약은 갑을 매매. 갑이 제 아파트를 을에게 팔아요. 자, 그럼 매매 대금을 을은 갑은 소유권 주고 을은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런데 갑은 을한테 소유권 줄 거고 을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 주겠죠. 매매 대금 5억을.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런 요청을 해요. 을, 너 매매대금 5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이라는 쟤한테 매매대금을 좀 줘. 이렇게 갑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을은 왜 쟤한테 줘야 돼?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알겠어. 병한테 주지. 이게 제3자 병을 위한 갑을 매매계약을 말해요. 제목이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민법에서 제3자가 나오면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병은 당사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 그럼 3자 계약은 용어 정립도 들어가요. 왼쪽 매도인 갑을 요약자라고 해요. 요청했다. 요청할 요자예요. 을,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쟤한테 줘. 병한테 줘. 요청했다. 요약자. 그럼 오른쪽 매수인 을을 알겠어. 병한테 돈 줄게. 승낙했다. 낙약자가 되는 거예요. 승낙. 알겠어. 돈을 병한테 줄게. 요청했다. 요약자. 승낙. 그럴게. 병한테 주지. 승낙했다. 낙약자. 말이 어렵. 요약자, 낙약자. 용어부터 정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3자 병은 수익 의사 표시할 걸 전제로 5억이라는 매매대금 5억 주세요. 을한테 할 수 있겠죠? 5억이라는 채권 권리를 취득하게 돼.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3자를 수익자. 받을 수, 이익을 받는 사람. 5억 주세요 할 수 있는 이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3자를 위한 계약은 그림이 여러 개 갈 거예요. 갑을 매매계약의 당사자. 을이 돈을 갑한테 준다. 병한테 준다. 병한테 준다. 그래서 갑을 병. 이 그림 기억하시고 3자 계약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왼쪽 놈 매도인 갑이 요약자. 오른쪽 놈 돈 줄 을이 낙약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병을 3자를 수익자. 그리고 우리 법 전문 용어는 낙약자 을을 채무자라고 해요. 자, 왜 낙약자 을이 채무자냐? 돈을 병한테 줘야 얘가 채권이 있으니까 얘는 돈 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위험부담하고 달라요. 위험부담은 소유권 기준이니까 왼쪽 놈이 채무자야. 하지만 3자를 위한 계약은 돈 주는 채무를 쟤한테 부담하죠. 그러니까 낙약자 을이 쟤한테 돈 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지문은 낙약자로도 나오고 채무자로도 나와요. 오른쪽 을을. 용어 정리 잘 하실 때.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은 기본 왼쪽 매도인 갑을 요청했다. 요약자. 오른쪽 병한테 돈 주기로 했다. 약속 승낙했다. 낙약자. 3자를 계약의 이익을 받으니까 3자를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단어부터 정리하시고 요낙수. 요낙수. 왼쪽 놈이 요약자. 오른쪽 놈 을이 낙약자. 머릿속에 그림이 박혀야 돼. 꼭대기점 병 3자를 수익자. 자, 이제 하나 더 나가요.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은 이 3자 병의 지위가 제일 중요해. 제 3자 수익자의 지위, 요약자 왼쪽 놈 갑의 지위, 낙약자 오른쪽 놈
을의 지위. 제3자하고 낙약자의 지위. 이 두 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압도적으로 제3자 병의 지위가 압도적으로 나와요. 압도적으로. 두 번째가 낙약자 을의 지위. 그래서 요약자는 지문 2개밖에 없어. 지문 2개. 하지만 여기는 지문이 꽤 많아. 양이 가장 많고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이 3자 병과 관련된 내용하고 낙약자 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대상. 자,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 기초. 먼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단어 나왔죠? 왼쪽 놈이 요약자,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이 낙약자. 왜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느냐? 대금을 쟤한테 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낙약자 을이 채무자라는 것. 그 다음에 병, 수익자, 제3자죠.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당사자 아닌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과 을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고 제3자는 당사자다 아니다. 이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다. 얘는 계약의 이익만 받는 3자일 뿐이에요. 당사자 아닌 제3자. 이미 용어 정리에서 나와버렸죠. 3자는 당사자 아닌 3자. 병.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은 두 놈이 하니까 갑과 을이 항상 당사자고 병부터가 3자에서 병정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단어 2개가 나와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의 관계, 이걸 기본된다 해서 기본관계라고 해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요약자와 오른쪽 낙약자 사,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 기본관계. 이 단어가 떠요. 시험 지문에. 갑과 을, 요약자,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를 기본관계. 자, 그러면 갑은 왜 을한테 매매대금을 자기가 아닌 쟤한테 달라고 했을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일이 있으니까 괜히 쟤한테 주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전에 갑이 병한테 5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 병한테 채무 5억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갚기로 했단 얘기요. 그러면 병한테 빌린 5억을 갚기 위해서 갑은 지 아파트를 판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을한테 팔고 돈 받아서 주면 되겠죠? 근데 갑이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래, 받고 왜 계좌이체를 2번 해야 돼? 수수료 나오게. 그냥 다이렉트로 을한테 쟤한테 보내버리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3자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은 병한테 빌린 5억을 갚기 위해서 을에게 다이렉트로 쟤한테 그냥 대금 쏘아. 나 어차피 너한테 받아도 쟤한테 쏘아야 돼. 이런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어떤 법률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이거 외워야 돼요. 대가관계라고 해요. 대가관계.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외워야 돼.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사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러니까 기본된다 해서 기본이란 단어가 붙어요. 기본관계. 당사자니까. 하지만 당사자 아닌 요약자고 당사자 아닌 쟤 사이, 갑병, 쟤 사이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관계라고 한다. 이 단어를 외워요. 대가관계. 잘은 안 나오지만 시험 지문에 나와요. 대가관계 4글자가. 대가관계는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본관계, 대가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낙약자의 지위 있죠. 을의 지위에서 시험이 10번 넘게 나오네야. 그걸 알려면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니까 두 사람 사이 이 기본관계는 3자를 위한 계약인 갑을 이 매매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갑과 을의 기본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바로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 당사자 사이의 관계니까. 하지만 기본관계는 이 매매계약이 병을 위한 3자를 위한 계약 같은 말이에요. 이 3자를 위한 이 매매계약에 두 사람 갑을 사이의 관계는 바로 영향을 미쳐. 하지만 앞으로 저쪽이라고 할 거예요. 저쪽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저쪽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갑과 병 사이, 사례 문제는 갑병 사이로 나오고 이론으로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그렇게 나와요. 요수, 갑병. 저쪽 법률관계,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 3자를 위한 이 매매계약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그래서 저쪽은 이쪽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따 나와요. 일단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기본관계는 갑과 을, 당사자 사이 관계니까 이 매매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쳐. 하지만 저쪽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이걸 외워놔야 돼. 자, 왜 저쪽 갑병 사이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는 이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멀어서. 그래 내가 저쪽 하잖아. 저쪽 미국이야. 미국이니까 우리 한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멀어서. 앞으로 대가관계를 저쪽이라고 할 거야. 저쪽은 뭐니까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하지만 기본관계는 이쪽이야. 이쪽은 가까워. 이쪽이니까 바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기본관계는 바로 영향을 미치고 저쪽 대가관계는 이 매매계약, 3자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외워두면 이따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약자와 이 단어 정립도 들어가야 돼요. 요약자무 왼쪽 놈 갑하고 낙약자는 오른쪽 놈 을,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이걸 뭐라 한다? 당사자니까 갑을은 기본된다 해서 기본관계. 이 기본관계는 이 3자를 위한 계약인 이 갑을 매매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영향 미쳐. 하지만 이거 외워야 돼요. 요약자 왼쪽 놈 갑하고 수익받는 수익자 병 사이, 갑병 사이 법률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 갑병 사이 저쪽 법률관계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따 할 거예요. 이따 낙약대 지휘에서 이따 이 느낌을 가지고. 자,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외우시고, 갑을관계를 기본관계 외우시고, 왼쪽 저쪽 갑병 사이 법률관계,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를 대가관계 외우시고, 일단 외워야 돼요. 단어부터 외우시고. 자, 이제 3자의 지위. 오늘은 법 조문에 있는 기초 할 거예요. 기초지만 아주 잘 나와요. 계약법은 양이 작아요. 그래서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그 나온 놈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3자를 위한 계약. 먼저 일단 조문은 좀 이따 볼 거고, 우리가 할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오늘 5개 할 거예요. 5개.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병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3자를 위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5월 1일 날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만 매수인 을이 돈을 병한테 주기로 특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서에 병이 박혀 있다, 안 박혀 있다? 계약서에 박혀 있겠지. 적어놔야지. 누구한테 돈 주기로 하는지 특정해놔야지.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보통은 박혀 있을 거다. 근데 3자는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괜히 오해를 그 지문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보통은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5월 1일 날 요렇게 했다는 얘기지. 너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한테 매매된 5억 주는 거야. 이렇게 계약 내용이 잡혀 있어.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 체결한 이 5월 1일 날 바로 3자 병에게 너 나한테 5억 주기로 갑하고 계약했다며 빨리 줘. 바로 3자한테 권리, 이 채권 5억 주세요라는 채권이 바로 발생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하기 않는 거요. 어느 누구도 권리든 뭐든 강제는 못 해요.
돈 공짜로 줄게 증여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싫어 내가 거지니 할 수도 있거든. 증여도 상대방이 받아야 돼.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똑같아요. 제3자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3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3자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자가 계약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 의사표시를 쏘아줘야 돼요. 계약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쏘아줘야 되느냐, 자기한테 돈 줄로 낙약자에게.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그대로 외워요. 제3자 병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 병이 자기한테 돈 줄로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 의사표시를 한 그때 발생해요. 언제 발생한다고요? 수익 의사표시를 한 그날, 그때. 만약에 5월 10일이 지나서 5월 10일 날 병이 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을 10일 전에 5월 1일 날 너희 둘이 네가 나한테 매매대금 주기로 계약했다며 콜 나 받을게. 이때 수익 의사표시를 한때.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은 누구다? 누구한테 병은 전해야 된다? 갑이다, 을이다? 을이다. 지가 아는 사람은 갑이야. 전에 돈 빌려줬기 때문에. 유약자 아니에요. 이렇게 왜 돼? 왜 수익 의사표시 상대방이 낙약자 을이냐? 낙약자가 돈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돈 주기로 한 놈한테 전화해야 돼. 을! 나 돈 받을게. 수익 의사표시는 자기한테 돈 줄 놈. 돈 줄 놈이 낙약자예요.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가 상대방이 된다.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자기한테 돈 줄 낙약자에게 해라. 자, 그러면 병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채권이겠죠. 주세요, 주세요. 5억 나한테 주세요. 이 채권은 수익 의사 표시한 이때 발생하고, 3자 권리는 이때 발생하고, 이제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병은 을한테 약속된 기일이 되면, 중도금, 잔금 날짜 되면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 수익자는 3자 권리 발생했기 때문에 낙약자 을에게 직접 두 글자가 떴어. 하지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원래 우리 세트상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직접 들될 수는 없다로 끝나.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있다로 끝나. 왜? 권리가 발생했잖아.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주세할 수 있다. 자, 봐요. 원래는 얘가 채권자면 자기 채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지. 원래 채권 관계가 없잖아. 하지만 수익 의사 표시를 해서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에서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자는 수익 의사 표시하고 낙약자한테 날짜 되면 직접 돈 줘 할 수 있다. 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수익자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 할 수 있다는 여기하고 중간생략 등기 거기밖에 없어요.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으면, 자, 중간생략 등기 다시 공부. 갑을병, 갑과 을, 을과 병, 전매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3자 세 사람 간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 등기 넘겨주로 3자 간 합의가 되어 있다면, 세 사람 합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맨 오른쪽 놈 병은 맨 왼쪽 놈 갑에게 합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갑이 다이렉트로 주기로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지. 합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병은 자기 채무자인 제3자 맨 왼쪽 놈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가 3자 간 합의가 있으니까 자기 채무자 아닌 3자 맨 왼쪽 놈 갑에게도 직접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이 있다로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요. 수익자는 병은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해서 제3자 권리가 발생했죠. 채권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낙약자에게 직접 돈 줘 할 수 있다. 법조문 좀 이따 법조문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3자가 낙약자 을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게요. 수익 의사표시에서 3자 권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5월 10일 날 전화했어. 병이 을한테 을 계약이익 받지 뭐. 수익 의사표시 했어. 3자 권리 발생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5월 1일, 5월 10일, 5월 20일 날 10일 후 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합의 해제해버려. 쪽내버려. 그럴 수 없어요. 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수익 의사표시에서
갑과 을 당사자는 지들 마음대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3자 권리 확정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 되게 잘 나와. 외워야 돼요. 3자 권리가 발생했죠. 그러면 제3자 권리는 확정되는 거예요. 수익의사표시를 해서 제3자 권리가 발생됐다면 제3자 권리는 확정. 따라서 시험 지문은 얘기 나와요. 법조문. 따라서 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표시에서 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당사자 간, 갑과 을 간 지들 마음대로 합의로 제3자 병의 제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어요. 이게 바로 3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해서 지 권리가 발생하면 확정돼 버려. 확정됐다는 얘기는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다 이것도 법조문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것도 법조문. 자, 그러면 법조문이 다 법조문만 한 거예요. 법조문에서 확인할 거예요. 법조문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제3자의 지위. 이 법조문 1항, 2항, 3항을 한 거야. 지금 1항, 2항, 3항을. 자, 이 법조문을 읽으면서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어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네요. 무슨 말일까? 계약에 의해 이런 말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민법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제3자에게, 3자는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대.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을이 갑이 아닌 병이란 3자에게 대금 줄 걸 약속한 거지. 병을 위한 3자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로 가요. 이때 이항으로 가야 돼. 법을 잘 못 만들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죠. 갑을 간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병을 위한 계약. 그러면 이때 이 3자 병의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발생하느냐. 한자로 발생, 한글로 생긴다. 우리 조건에서 했어요. 발생이 생긴다. 소멸은 잃는다. 자, 제3자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3자가 병이 자기한테 돈 주러! 자, 낙약자로 나와서 법조문은 채무자로 나왔어요. 우리 법조문 낙약자란 말이 없어요. 요약자란 말도 없어. 그건 학문상 용어고 법조문은 채무자로 나와요. 채무자가 누구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낙약자야. 3자 병은 자기한테 돈 줄 놈, 5억 줄 놈, 채무자,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이때 3자 권리가 생긴다.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주어 잡고 소수로 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갑을 간 체결됐을 때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긴다? 제3자가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한테 수익 의사표시 한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3자 권리의 발생 시점은 수익 의사표시한 그때. 소급하지 않아요. 5월 10일 날 수익 의사표시 했다고 해서 5월 1일자로 3자 권리 소급해서 소급이 없어. 이것도 나와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사표시한 그때 발생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따 이 지문도 뜬다고. 소급하지 않아. 5월 10일자에 발생하는 거. 5월 10일. 5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소급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게요 라는 수익 의사표시한 그때 생긴다. 그때 생긴다. 그래서 낙약자로도 나오고 채무자로도 나오니까 이 두 놈이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 낙약자가 돈 줄 채무자다. 자, 그러면 다음 조문이죠. 제목이 제3자 권리, 이것부터 봐야 돼. 자, 그러면 3자의 권리는 3자 병이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한 그때 생겼어. 자, 3자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가는 거야. 3자 병은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 자기한테 돈 줄 놈, 을, 낙약자에게 이제 병은 수익의사표시에서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채무자에게 직접 돈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래서 3자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법을 까꾸로 만들어서 까꾸로 이걸 위로 올리고 이걸 이항으로 바꿔야지. 안 그러니까 지금 논리 순서가 잘못됐잖아 지금.
어찌됐든 찰떡같이 알아먹고.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삼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나와요. 누구한테 수익의사 표시하라? 이게 나와. 낙약자한테. 자기한테 돈 줄 놈. 을한테 병은 전해야 돼. 수익 받을게. 그러면 삼자 권리 발생. 그럼 삼자 권리 발생했으니까 이제는 낙약자 을한테 직접 돈 줘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이건 정답 지문이요. 두 번째 조문은 539조 규정. 이 조문이죠. 이 앞 조문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면 무슨 얘기일까? 여기야. 수익 의사 표시를 해서 제3자 권리가 발생했죠. 그렇다면 3자 권리가 발생한 후라면 당사자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당사자 갑과 을은 제3자의 권리를 이를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바로 3자가 수익의사 표시에서 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확정된 거야. 확정. 제3자 권리 확정. 그래서 3자가 수익의사 표시에서 3자 권리가 생겨버리면 갑과 을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걸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어요. 3자 권리 변경 소멸 있단 거 못하지 못해. 3자 권리는 확정됐다. 제목도 느끼시고 외우셔야 돼. 3자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 당사자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하에 이들 마음대로 어딨어 생긴 후 우리 시험은 합의가 나와. 마음대로니까 갑과 을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해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합의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로. 그래서 이게 3자의 지위에서 가장 기초되는 법조문이에요. 기초지만 아주 잘 나와. 아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내용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제3자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가 누구한테? 낙약자에게. 채무자 같은 말. 자기한테 돈 줄 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줄 놈이 을한테. 그래서 수익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표는 그때 따라서 여기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때 발생. 따라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자 병은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 을에게 직접이란 두 글자가 떠도 권리 발생했죠. 네. 주세요 매매대금 주세요 할 수 있다.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3자 권리가 발생됐다면 제3자 권리는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당사자 갑을 니들 이 말이 반드시 붙게 돼 있어. 우리 시험은 마음대로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해요. 지들 마음대로 합의로. 합의해지 안 돼. 합의해지 딴 거 효력 없다. 이런 질문도 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야. 지문이 두 개예요. 수익자 병은 갑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해제할 수 없다. 20번 나 20번. 취소 해제 관련 지문이 20번. 왕별 중에 왕별. 자, 봐봐요. 갑과 을이 병을 위한 3자 계약을 했어요. 저기는 한 줄이지만 저 지문이 20번 나왔다고. 20번. 이제 관련된 것까지 합치면.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병을 위한 3자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요. 요약자와 낙약자 이놈이 당사자이지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이것만 잡으면 돼. 당사자 아닌 놈은 혹시 이 매매계약에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해. 취소,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이 매매계약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아직 안 했지만 좀 이따 배우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병이 수익자 3자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자, 할 수 없어. 이유. 당사자 아닌 놈은 절대로 이 계약을 날려버릴 힘이 없어요. 취소 해제는 당사자만 취소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리인, 임의대리인 취소 해제권 있다 없다? 대리인, 임의대리인, 법정 대리인 말고 임의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임의대리인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야. 당사자는 갑하고 병이지. 본인하고 상대방 똑같아. 구조가 똑같이 당사자 아닌 놈은 절대로
계약을 날려버릴 수 없는 거예요. 계약을 날릴 수 있는, 즉 취소나 해제는 오로지 갑하고 을만 가능해요. 당사자만. 그래서 수익자 나오고 주어 잡고 소수로 가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뜨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무조건 수익자 3자는 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나 해제할 수 없다 10번 나왔어요. 10번. 취소할 수 없다. 관련된 게 10번. 이 자체가 10번. 할 수 있어. 그래서 절대로 3자는 취소, 해제 할 수 없어. 이유. 당사자 아니니까. 취소나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갑이나 낙약자 을만 취소 해제, 당사자만 취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 당사자 아닌 수익자 3자는 절대로 이 계약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어마어마해. 자, 그러면 이제 낙약자의 지로 갈 거예요. 얘가 넘버 2예요. 아까 그 놈이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넘버 1. 얘가 넘버 2. 넘버 2 반드시 해야죠. 넘버 2. 기본관계, 대가관계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관계, 대가관계. 자, 봐요. 낙약자는,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에요.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요약자는 누구? 갑이겠죠. 빨리빨리 이제 훈련해야 돼. 낙약자 나면 오른쪽을, 요약자 나면 왼쪽 갑. 그러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항변으로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좀 잘라야 돼.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한번 생각해 보죠. 낙약자 을은, 낙약자 을은, 자 이제 여기 봐요. 갑, 을, 병. 갑이 요약자 요청했다. 오른쪽 을이 승낙했다. 낙약자. 을이 병한테 돈 주기로 했어.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 2억이 남았어. 7월 1일자에 잔금 주기로 했어. 그러면 갑한테도 7월 1일 날 소유권 등기가 와야겠죠. 자, 그런데 갑이 7월 1일 날 잔금 날짜에 갑을이 당사자니까 만나야겠지. 소유권 등기가 오면 을은 돈은 갑이 아닌 병한테 잔금 입금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이 등기 서류를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나는 병한테 잔금 2억을 쏜다 안 쏜다? 안 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 이 매매계약이죠.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어떤 항변, 대표가 동시항변이 있지. 어떤 항변으로 제3자 병에게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을이 돈을 병한테 주기라는 3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날짜에 매도인 갑이, 요약자 이 자식이 등기를 안 줘. 등기를 안 주면 나는 병한테 원래 잔금 입금해야 되는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병! 갑이 등기를 안 줘. 나 잔금 날짜지만 나 잔금 못 줘. 동시항변으로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3자한테. 그래서 요약자와의 계약, 갑과의 계약, 사례 문제로는 기본관계 이렇게도 또 다 또 지문이 3개 떠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 이렇게도 뜨고,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이렇게도 뜨고, 사례 문제가 나면 을은 갑과의 계약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다 같은 동네. 이쪽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로 제3자에게 을은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100%야. 100%. 99.9%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문제. 갑이 오른쪽 놈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주고 있죠. 그럼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갑이 을한테 소유권 안 준다고? 그럼 을은 제3자 병한테 나 돈 못 줘. 할 수 있다. 무조건 소수로는 들이댈 수 있다요.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항변으로. 그래서 갑과의 계약,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들이댈 수 있다. 엄청난 정답 지문이에요. 왕별할 거예요. 왕별. 그래서 이쪽 갑과의 매매계약,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제3자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대표가 갑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을 안 주면 갑이 을한테 안 줬죠? 그러면 을은 갑이 소유권을 안 줘. 소유권 내가 등기를 못 봤는데 너한테 잔금 날짜가 돼서 줄 수는 없잖아. 동시에 항변권 같이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대가관계 갈 거요. 그러면 또 지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낙약자는 주어는 낙약자가 나.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그러면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례 문제는 갑과 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약자 왼쪽 놈, 수익자는 윗놈, 병이겠죠.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걸 이유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무슨 관계? 대가관계로 뒀어요. 대가가 저쪽에 부존재 없대 또는 무효 취소됐대. 이딴 문제가 발생해. 저쪽에. 그러면 이걸 이유로 제3자에게 낙약자는 주어 잡고 나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어떤 문제를 이유로 제3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유 갑과 병 사이 아까 이쪽 법률관계는 이 매매계약 3자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러니까 저쪽에 벼락이 떨어져도 이쪽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 그래 이걸로 하지. 을은 오른쪽 낙약자는 갑과 빨간색이 하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래. 그러면 갑이 왼쪽 요약자고 병은 윗놈 수익자죠. 요수야 요수.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사례 문제로는 갑과 병으로 나와. 그러면 요수야. 낙약자 을은 갑과 병 저쪽이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돼. 갑과 병 계약 저쪽이구나. 저 계약이 이쪽 갑병 계약이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무효였대. 그걸 낙약자 을이 안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 병이 갑한테 아까 5억을 빌려줬다고 했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야. 5억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5억 빌려준 계약이 무효였어. 그 사실을 을이 알게 됐어. 나중에 3자 계약 체결한 후 알게 됐어. 그러면 이 계약이 무효면 갑은 5억을 줄 채무가 없는 거예요. 무효 효과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 자 그러면 을이 이 사실 알았어. 병 너 예전에 빌려준 거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주기로 갑하고 계약한 건데 너 이 계약이 무효해서 쟤한테 돈 받을 권리가 없네. 얘도 줄 채무도 없고 따라서 너 안 줄 거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저쪽을 이유로 원래 계약에서 을은 병한테 주기로 했죠. 자기 채무 돈 주는 채무 5억 줄 채무를 저쪽 얘가 받을 돈이 없다니까 나 안 줘버릴 거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결론 없어. 저쪽이 폭파가 됐든 무너졌든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쪽이 부존재든 무효든 저쪽이 없든 계약 자체가 없든 있었는데 무효로 밝혀져 취소해제로 날아갔든 저쪽은 이쪽 3자계약 매매계약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 없다로.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죠. 그래서 설사 낙약자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애초에 없대. 부존재래. 존재하지 않아. 또는 무효래. 그렇다 하더라도 병에 5억 주세요라는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거절 못해. 들이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 소수로. 있다. 여기는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100%에 100%.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초가 이거예요.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두 사람 사이 법률관계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고 두 사람 사이 어떤 법률관계 계약은 이 매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따라서 저쪽에 어떤 문제를 이유로 갑이든 을이든 똑같아요. 갑이든 을이든 저쪽 문제를 가지고 이 계약에 들이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 계약이 애초에 없든 부존재든 무효든 취소해주러 날아갔든 아무 상관없이 얘는 계약한 대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쪽을 이유로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저쪽 요약자와 수익자 법률관계 또는 대가관계 또는 갑병 사이 계약 이 단어가 뜬 순간 빨리 생각해.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렇게 올 거예요. 저 단어 3개가 뜨면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올 거예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요약자와의 계약, 갑과의 계약, 갑이 을한테 뭔가 하네, 기본관계가 떴어. 이 단어가 뜨면 이쪽이구나. 이쪽. 저쪽이 아니라 이쪽을 이유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쪽을 이유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대표가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은 소유권도 안 받고 왜 줘? 돈을 들이대야지.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걸 깊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단어가 기본관계로도 나오고 요약자와의 계약으로도 나오고 갑이 을에게 두 사이죠. 병이 안 나와.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병이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두 사람. 갑과 을 당사자. 그러면 무조건 제3자에게 을은 항상 주어는 낙약자야. 낙약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뭔가 들이댈 수 거절이 들이대는 거니까 있다. 하지만 단어가 반드시 수익자가 또 요약자하고 수익자 갑과 병 대가관계. 그래서 이 단어를 외워놔야 돼. 대가관계는 저쪽이라고. 저쪽을 이유로는 중간에 볼 필요 없어. 저쪽을 이유로는 소수론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심 잡고 저쪽이 나왔고 소수로가 대항할 수 있느냐 뭔가 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뜨면 저쪽이 나온 순간 그대로 접목시켜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쪽을 이유로는 당연히 들이대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프린트 다 했어요. 3자 계약. 이게 넘버 2예요. 둘이 합쳐서 10번 넘게 나왔어요. 자, 1번. 1번은 이제 기초야. 기초지만 다 나와요. 1번 3자 계약. 제3자 권리는 소수로 밑으로 가봐요. 언제 발생하느냐. 제3자 권리 발생 시점. 법조문 3자 권리는 그 3자 병이 채무자면 빨리 밑에 적어. 낙약자. 우리 시험은 채무자보다 낙약자로도 더 잘 나와요. 3자가 낙약자에 대해 수익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의사표시를 한 그때 발생한다. 법조문이건 맞군. 제3자 권리는 3자 병이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 채무자 같은 말 을한테 수익의사표시하면 수익의사표시한 그때 발생한다. 맞는 지문. 2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그렇지. 병은 자기한테 돈 줄 놈, 을한테 수익의사표시 해야지. 저 낙약자 자리를 요약자로 장난쳐요. 그래서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가 상대방이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 자, 3번 수익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자, 우리 기출 좀 이렇게 뜨는 거야. 수익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익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권리 발생했죠. 권리 발생했으니까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에게 이제는 직접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법조문. 4번 별 3개, 2번 별 3개, 2번하고 4번이 별 3개. 4번 수익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수익의사표시해서 3자 병한테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는 요약자, 낙약자, 지들 갑을 마음대로 합의만으로 제3자 권리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법조문 별 3개. 그래서 합의로 반드시 뜨게 돼 있어. 3자 권리가 생겼다면 이제는 외워야 돼요.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하에 변경도 적어놔요. 소멸 밑에다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우리 시험 주문에 이제 변경만 뜬 것도 있으니까 변경도 안 돼, 없애지도 못해. 제3자 권리는 확정된 거다. 자, 5번 6번 왕별.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주어 잡고 수익자는 요약자 갑이 어린 놈이래. 맛이 갔대. 제한 능력이래. 그렇다고 수익자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어가 수익자는 병은 제3자는 나오고 소수로가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는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은 전체를 읽고 그러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이유 수익자는 이 매매계획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 아닌 놈은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6번 같이 왕별 수익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해결할 거예요. 일단 이해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 했어요. 자 이 3자는 주어부터 잡아야 돼. 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했나봐. 그러면 낙약자의 자기한테 매매대가 5억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단 얘기지. 그러니까 주어 3자 병이 이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3자는 절대로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결국 주어 수익자는 5번 6번 3자는 주어 밑줄하고 취소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하고 소수로 못한다 없다 동그라미 빵빵. 3자는 절대 취소 해제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걸 3자가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 그러면 X야. 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절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7번 8번 왕별 같이 왕별 5번 6번이 넘버 1이고 7번 8번이 넘버 2예요. 자 7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지문들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있다 없다 싸움이죠. 그러면 낙약자 오른쪽 놈은 요약자와의 계약 이 바로 매매계약을 말해. 요약자하고 한 갑과 간 이 매매계약 기본관계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사유로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은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했죠. 갑이 소유권을 안 줘. 그러면 우리는 병한테 당연히 들이대야지. 소유권도 안 받은 상태에서 병한테 잔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있다. 하지만 8번 낙약자는 제3자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낙약자는 주어 잡고 을은 오른쪽 놈 을은 누가 보여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또 대가관계 저쪽이구나 저쪽이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저쪽을 이유로는 못할 수 없어. 하지만 7번 이쪽 갑과의 계약 이쪽에서 발생한 항변은 무조건 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쪽은 있다. 7번 8번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 무조건 저쪽 요수가 나오고 갑병 병이 나오면 서술어는 있다로 끝날 수가 없어요. 100%야 100%. 모든 기출지문 봐봐요. 무조건 이건 정해져 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그렇지.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은 들이대야지. 이게 이쪽. 하지만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것부터 해야 돼. 영향을 안 미쳐. 따라서 저쪽을 저쪽에 애초에 없던 부존재든 무효취소든 날라갔던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계약한 대로 돈 주라 그 말이요. 계약한 대로 병한테. 저쪽이 날라갔든 어쨌든 을은 갑하고 한 계약 내용대로 돈을 주란 얘기지. 저쪽을 이유로 나 못 줘. 그 땅 갈 수 없는 거예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다. 이쪽은 있다. 저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갑병, 요수, 대가관계 이 말에 넣으면 저쪽 빨리 생각하시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왕별이에요. 그래서 5번, 6번은 아직 덜한 내용이 몇 개 더 있고 7번, 8번은 완결이에요. 완결. 법전 뭐 최고 하나 있지만 그건 뭐 어렵지 않고 이거 중요한 것 중. 그래서 계약법은 양이 작아요. 나올 거 몇 개 안 돼. 그것만 달달달달다. 이쪽은 있다. 저쪽은 없다야. 끝났어. 그러면 10분간 쉬어요. 10분간 쉬어.